때문에. 자, 335번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컴마가 있다라는 건 두 덩어리로 쪼개져 있다라는 건데 as 이거 너무 중요해요. 형광펜 해볼까요? 자, as라는 저 단어는 왜 중요하냐면 영어에서 일단 품사가 두 개나 있어. as는 누구와 누구의 역할을 둘 다 할까? 접속사랑 전치사. 오, 맞아. 접속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치사, 두 개 역할을 다 해요. 그러면은 이때 as는 접속사일까 전치사일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건 그치. 뒤에 뭐가 나오는지 봐야 돼. 만약에 접속사라면 뒤에 누가 나온다 소리야? 문장이 나온다. 주어 동사 나온다는 거고. 전치사라면 뒤에 누가 나온다 소리야? 명사. 그렇지.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 일단 저 as부터 여기 인디아까지가 한 덩어리겠죠? 근데 접속사든 전치사든 일단 꾸며주는 부분이니까 둥과로 묶어보자. 그리고 저 as가 어떤 as인지 판단을 해볼 거야. 자, 일단 이 둥근 가로 안에서 또 묶일 때가 있나? in India, 그치? 전명문이가 또 묶여. 그리고 younger, 뭐 주어일 수도 있겠네. 막 명사니까 이랬어. 근데 growing up, 이거 동사야 아니야? 동사일까 아닐까? 동사 아닌 것 같은데. 예리는 어떤 것 같아? 동사야 아니야? growing up은 동사일까 아닐까? 아니지, 왜? 동사 뒤에 ing 붙으면 동사야? 아니잖아. 이런 모양의 형태가 붙으면은 동사가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growing부터 또 여기까지가 전부 다 거를 꾸민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주어 동사의 조합이야? 아니면 명사만 나온 거야? 명사만 나온 거지. 그렇지. 근데 동사의 자리는 아니지만 동사 출신이긴 하니까 우리가 1V라고 적을 수는 있겠네. 그지? 자, 그럼 일단 이때 as가 전치사라는 걸 우리가 밝혀냈어.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일단 구분해줘야 되냐면 얘들아. 전치사일 때랑 접속사일 때 as가 뜻이 다르기 때문이야. 전치사일 때는 뜻이 딱 하나밖에 없어. 바로 뭐뭐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꾸며주는 덩어리가 여러 개니까 다 뒤에 덩어리부터 해석하자. 어떻게 해석할까? 인도에서 살아온. growup이 사는 거야? 자라온. 그렇지. 인도에서 자라는 한 어린 소녀로서 수다 찬드라는 love 해석. 사랑했다. 사랑했다. dancing. 춤을. 그럼 3V5가 되죠? 아, 그럼 저기 있는 저 어린 여자 이름이 수다 찬드라라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해석도 알맞게 했는지 본인이 보고 틀린 거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 336. 하지만 연결어 세모. when. 접속사네. 세모. 접속사 들어간 문장은 무슨 문장? 그럼 when부터 또 old까지 우리가 묻고 이 안에를 한번 쪼개보자. she는 당연히 주어고 was 비동사니까 eve이고 16 years old 주격보호 되겠네요. 그럼 해석해볼까? 하지만 뭐 할 때야? 그녀가? 6살. 16살, 16이죠? 16살이었을 때 she, 그녀는 하고 전명구 일단 묶을게. was injured. 자, 보이셔야 돼요. 뭐가 보이셔야 돼? 과거 수동태. 그치, 비동사 플러스 ed. 수동이네. 그럼 V 적고 뒤에 수동까지 적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스탑하면 안 되고 얘가 몇 V 출신인지를 봐야 돼. 얘가 원래 몇 V 출신이었을까를 알기 위해선 수동태가 아니었을 때 원래 무슨 모양인지를 봐야 돼. was injured니까 원래 모양일 땐 뭐였겠어? was injured. is injured. 아니지. 수동태가 아니려면 무슨 태로 바꾸라는 거야? 수동태의 반대가 무슨 태야? 능동태지. 그럼 비동사 없이 injured의 원래 모양을 생각해봐야지. 뭐겠어? 그냥 injure 이거 필기하셔야 돼요. 얘가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야 몇 부위 출신인지 알 거 아니야. 그냥 injure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아닌가? 자, 이건 누적까지 좀 더 적어야 돼. 어떤 부상을 동사니까. 아니지. 부상을 당하다면 애초에 수동의 의미잖아. 그래서 얘는 부상을 입히다 이런 뜻이야.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부상을 입힌다라는 뜻이야. 근데 수동이니까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수동이니까. 그럼 얘들아 부상을 입히다 그 뒤에 원래 누구 있겠어? 누구누구한테 누구누구에게 원래 목적어가 있었겠죠? 그니까 얘는 3V 출신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다시 해석하면 하지만 그녀가 16살이었을 때 그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디에서? accident 뭐야? 그치 모르면 현관비적으로 외워야 돼. 사고야. 사고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337 at the hospital 전명구니까 둥가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병원에서요. The doctors 의사들은 notice 뭔 뜻이야?
알아차리다 일단 동사야. 뭔가 알아냈어. 뭘 알아냈냐면 일단 전명구. 또 전명구. 그럼 두 번 열렸으니까 두 번 더 듣게. 그럼 일단 development는 동사 바로 뒤에 혼자 나온 명사니까 누구겠어? 알아챘다 뭐뭐? 네. 그럼 일단 3V야. 근데 너네 원래 알지? 노티스가 원래는 무슨 동사야? 감각동사. 땡! 지각동사. 지각동사. 그러면 사실 지각동사 쓰면 사실 몇 V 출신이야? 4V 출신. 5V. 5V 출신이었겠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5V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뒤에까지 따져줘야 되는 거야. 됐지? 일단 development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이거 뭔 뜻일까? 성장. 아니에요? 성장하다? 아닌데. 그럼 동사잖아. 원래- 자, 봐봐요. 먼츠가 붙으면 무조건 명사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development 이거 예리나 볼까? development가 뭔 뜻일까? 사실 이건 되게 여러 번 한 단어인데. 성장. 형광펜. 야, 모른다. 성경펜 하니까 얘들아. 발전. 뭔가 없었는데 새로 생기거나 더 좋아지거나. 그래서 발생 뭐 이런 뜻이라고요. 발전이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럼 일단 한번 해석해볼게. 전명구가 여러 개니까 뒤에서 앞으로 갈게. 자, 의사들은 뭔가 알아냈어. 뭔가 봤어. 뭘 봤어? 그녀의 오른쪽 다리에 있는 gangrene의 development 들어갔습니다. gangrene이 뭔데? 그치, 괴사. 뭔가 썩어가는 거, 피부가. 오른쪽 다리의 괴사의 발생을 봤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사고 당했는데 이 여자 오른쪽 다리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이걸 의사가 봤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they. 그들은요, had. 가지고 있었다. 선택권. 그럼 일단 3부야, 그지? 근데 노니까 없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but 연결하니까 세모 들어가야 돼. 하지만 뒤에 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뭐 할 수밖에 없었대? remove가 뭔 뜻이야? 제거하다. 우리 화장 지울 때도 remover를 쓰잖아요. 제거하다. part of her leg. 전면구니까 묶을게. 그럼 어떻게 해석해? 그녀 다리의 그치 어떤 일부를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 이때 아주 중요한 수거가 나오니까 형광펜 처리할게요. had no choice 형광펜 but to까지 형광펜. had no choice but to까지. 그리고 요거 이렇게 위로 쭉 빼서 한번 필기를 좀 해볼게. had니까 동사 원형으로 일단 써줄게. 수거로. 뭐겠어? had? 그치.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그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 솔직히 그 형광펜으로 쓰면 보여? 볼펜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어? 근데 직접직해를 해도 감이 와. have no choice. 우리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 선택권이 없어. 선택권 없어. 하지만 이거 해야 돼. 즉 앞에 거 못하고 뒤에 거를 즉 투부정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선택권이 없어. 그 말인 그냥 뒤에 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럼 여기 있는 they는 누굴까? 그들은 선택권 없이 그냥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저 그들은 누구였어? 의사들. 그치, 닥터스. 이거 못 살리겠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339 it. 그것은 look. 뭔 뜻이야? 보이다. 그치, 감각동사야. 근데 like 붙었으니까 뭐뭐? 처럼 보이다. 근데 like 내가 이때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이란 뜻을 가진 애들은 품사가 뭐라 했어? 부사. 전치사. 전치사 또는 접속사 둘 중에 하나라 있어. 어쨌거나 꾸며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묶어주고 looked는 그러면 1V가 되겠네. 원래 감각동사인데 like 붙어서 없어지니까 1V네. 이렇게 돼야 돼. like 뒤에도 뭔가 우리가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쪼갤까? her dancing. 이게 뭐고? S. were은 O. R. V. 어떤 V겠어? EV. 그리고 over는 자연스럽게 SC가 되겠네요. 그럼 해석해볼게. 그것은 마치 뭐뭐처럼 보였습니다. 뭐 하는 것처럼 보였대. 그녀의 댄싱데. 그게 뭐야? 날. 그렇지. 춤출 수 있는 이런 날들이 이제 뭐 하는 것처럼 보였어? 없어진 것처럼. over 끝나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니까. but 하지만 then 뭔 뜻이야? 중요해. then 그때 정확히 딱 어떤 한 지점을 가리키는 거야. 그럼 명확한 무슨 시점이겠어? 무슨 시제겠어? 현재 시. 그때인데 과거 시. 명확한 과거 시제죠. 이미 지나온 어떤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러니까 동사도 gave 쓰인 거야. 이런 식으로 동사는 항상 적기 전에 쌤이 늘 시제랑 수일치 확인하라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제를 드러내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신경 써야 돼. 그럼 볼게. 하지만 바로 그때 의사들이 줬습니다. 그녀
그녀를 준 거야? 그녀에게 prosthetic leg를. 그니까 일단 4V야. 참고로 prosthetic leg는 뭐겠니? 인공 다리. 그치, 그런 걸 우리가 의수 또는 의족이라고 하죠. 의족을 줬습니다. 그렇게 막 기계 같은 그런 다리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sunshine 뭐야? 햇빛이 started. 시작했다. 뒤에 뭐 나와? 뭐를. 그치, 그럼 일단 전부 다 목적어겠네. 내용이 기니까. 그리고 일단 3V겠네. started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쪼개자. 자, 일단 break는 누구 출신이야? 브레이크는 동사 출신. 그치, 뭔가 깨부시다의 동사야. through 뭔 뜻이? 던지다가 아니고 뭐뭐를 통해. 그치, 이거 스펠링 맞아. 근데 쌤이 얘기했지. 뭐뭐를 통해라는 이 through는 품사가 뭐라 했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 둥가로 열리고, off도 둥가로 열리고, 그럼 두 번 닫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전명구가 여러 개면 뒤에서부터 갈게. 그럼 갈게. 자, of her life. 그녀의 삶에 있는 dark cloud니까 뭐야? dark cloud. 나쁜 구름. 나쁜? 다크가 뭐야? 어두운 구름. 그럼 그런 걸 무슨 구름이라 해? 먹구름. 먹구름. 그럼 볼게. 그녀의 인생에 있는 먹구름을 뭔가 뚫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는 먹구름을 뚫는 걸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을 뚫었다는 게 아니 우리 지금 근데 내가 이상한 게 인도에 있는 어떤 춤추는 여자아이의 얘기인데 갑자기 먹구름하고 태양의 얘기가 나왔어. 이거는 뜬금없는 얘기가 등장한 게 아니라 뭔가 비유법 같은 걸 활용한 건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넘기셔야 돼요. 이따 로직할 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although 중요하다. 뭔 뜻이야? although 임에도 불구하고. 그치.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똑같은 뜻이죠. 접속사니까 세모 처리하고 접속사 들어가 있는 문장은 꾸며주는 문장이라 했으니까 컴마까지 둔 거로 묶어야 되겠지. 그럼 at first는 전명구니까 이렇게 또 묶고 그럼 it was difficult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볼까? 비록 맨 처음에는 어려웠을지라도 그녀는 decide 너무 중요해. 뭔 뜻이야? 그 옆에는 beside인데. 그래. decide 얘는 뭐지? 그치. 결심하다, 결정하다. 그녀는 결정했다. 뭐뭐? 를. 그럼 여기 전부 다 목적어면서 일단 decided는 3V야. 그럼 목적어 안에 또 쪼갤 수 있겠네. 얘는 어떻게 쪼갤까 우리? keep. 뜻은 뭐야? 유지하다? 오케이. 그럼 3V야. 한마디로 춤을 계속 췄다 이런 거죠. 그럼 볼까? 비록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뭐 하기로? 춤을 계속 추기로.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데도. 그 다음 그녀는 eventually 부사죠? ly 있으니까 동가로 하고 became 동사야. 근데 become은 사실 무슨 동사랑 똑같다? 비동사. 그러니까 ev이고 원부터 끝까지는 sc가 되겠다. 근데 become의 뜻은 뭐야? 뭐뭐가? 되다. eventually는 뜻이 뭐야? 그치, 결국, 마침내, finally 이런 뜻이야. 그녀는 결국 됐대. 누가 됐냐면 전명문이가 묶을게. 일단은 한 명이 됐어. 근데 뭐 중에 한 명이 됐대? 인도의 베스트, 최고로 알려진 그 댄서들 중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즉, 베스트 노는 가장 잘 알려진 거니까 한마디로 famous랑 같은 거죠. 가장 잘 알려졌다는 건 유명한 거죠. 그치? 지금 뭐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스토리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 343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perform 했어요. 뭔 뜻이야? 돌아오다. perform이? 아닌데. 우리 퍼포먼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없어? 그게 뭐야? 공연이잖아.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perform은 뭔 뜻이겠어? 공연하다 동사입니다. 선생님 현금비 전화. 전명구 묻겠습니다. and 세모 처리하고 even 심지어 부사죠? became 또 EV겠지? 그럼 뒤에 쓰시오. 그럼 perform은 1V가 되겠네. 오케이. 그녀는 공연도 했습니다. 어디에서?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 공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유명한 뭐도 됐대? 여배우도 됐습니다. 그렇지. Now 그리고 오늘날 시간이니까 부사. 그녀는 is EV죠? inspiration 일단 SC. Two people 이거 조합이 어때? Two people 조합이 어때? 이거 전명구잖아요. 그럼 괄호 열고 in 또 전명구고 and 세모 들어가고 around 또 전명구고 그럼 둘, 셋. 자 그럼 보자. 그녀는요 inspiration이 됐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inspiration. 알든 모르든. 뜻 뭘까?
영감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영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작품을 쓸 때 또는 노래를 뭔가 작사할 때 어디서 영감을 얻어요? 할 때 그 영감이야. 한마디로 뭔가 귀감, 감동 이런 존재라는 거야. 그럼 볼게. 그리고 오늘날 그녀는 감동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누구한테? To people. 근데 그냥 사람 아니야. 어디 사람들? 인도 그리고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사람. 오케이. 모르는 단어 전부 다 체크 지금 잘 해놓으시고요. 로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Why? 어깨가 자꾸 빠진 것처럼 계속 요즘 아파서. 거기에 빠지면 근데 또 못 움직이잖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계속 뚜둑거리면서 또 아프고. 스트레칭을 잘 해주세요. 파스를 만 자, 로직, 플로우. 너네가 이거 얘들아 구음모작하면서 해석 그래도 얼추 다 해오는데 스스로 하는 능력을 좀 기르셔야 돼. 응?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스스로 하는 능력을 길러야지. 계속 선생님의 도움 받으면 당연히 안 늘죠. 자, 보자. 됐다. 자, 우리가 이미 이 지문을 다 읽긴 읽었어. 그랬을 때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이 글이 일단 소재는 뭔 것 같아? 그러니까 핵심 단어. 춤. 춤. 그리고 뭐 끝이야? 그냥 춤에 대한 글이야, 이 글은? 아니요. 수산 찬드라. 저 여자 소녀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었을까? 에서 그 뭐에 해당하는 게 키워드라는 거야, 당연히. 그럼 여기는 그 소녀 그리고 춤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두 개가 키워드라는 거네. 그지? 그럼 노란색은 우리가 벌써 잡았네. 그럼 칠 수 있겠네. 해보세요. 야, 다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해와? 한번 볼까? 335번 문제에 그럼 키워드 있나요? 예. 뭐예요? 영어. younger. 그것도 있어요? 산다 찬드라. 수다 찬드라, 그치? 그 여자아이끼리 가리키는 것도 있어요? 댄싱. 댄싱, 춤, 그치? 다 잡았네? 336은? 6은 she. 오케이. 33, 이것도 쥐가 있네, 그렇지. 337은 예리나? 진짜? her, 그치? 그녀의 다리, 그 여자 소녀의 다리죠? 338은 예린이 또 해봐. 저기 있는 데이는 누구였어? 저기 있는 데이는 누구였어? 의사들이었지, 그치? 그럼 339번은? 서진아? 댄싱. it. her dancing days를 하면 되겠죠? 그녀도 있고 춤추는 날도 있으니까. 340번은요, 여러분. 300. her, 그렇지. 또 있나? her. 뭐 아니면 her life까지 해야 되겠죠? 341번은요? she 또 있어요? dancing. 오케이. 342번. she. 오케이, 또. India best known dancer. 아니면 그냥 댄서 정도면 하면 되겠지? 343번. she. 그리고 또 있어? famous actress. 진짜? 여배우가 키워드야? 아닌데. 아니잖아. 결국에는 그 수산 찬드라를. 근데 우리 키워드 정확히 잡았잖아. 그 여자 소녀랑 춤에 대한 내용인데 여배우는 끼면 안 되지. 그지? 없는 거 같아. 그치? 344번은. she 있고 또 있나? 없지? 그지? 예. 자, 일단 키워드는 다 잡았어. 그리고 우리가 이미 글을 1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 결국 글의 주제라는 건 얘들아, 이 글을 쓴 작가가 제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 이 글을 통해서 제일 하고 싶은 말, 그게 주제거든? 너네가 이 내용 다 봐서 알겠지만 이 글을 쓴 작가가 제일 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 어떤 거? 뭐를 극복? 이 여자애가 본인의 어떤 위기나 시련을 극복했다. 이거를 제일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인 거야? 이 여자애가 뭐 했다는 거야? 뭐를? 춤을 계속 출 수 있게 됐다. 이게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자애가 춤을 다시 출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이 그럼 이 글의 주제라는 거네? 맞아? 그럼 어디 있어? 주제는? Sunshine started to break 요거? 예. 태양이 먹구름을 뚫고 지나갔다? 그 비유한 표현이 비유한 표현이야? 그럼 일단 한번 쳐볼게. 그 예린이 또 어디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그녀가 결정했다. 춤을 계속 추기로. 그럼 춤 계속 출 수 있다는 거지. 또 있나? 극복한 것도 어디인데 극복한 게 대체? eventually became on the own of the India West. 그러니까 이게 극복한 내용이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내용. 아니, 쌤 물어보는 거야, 서진아. 아. 지금 이 여자가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위기에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데? 여기서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말은 없어. 그냥 우리가 그냥 바꿔서 말한 거지. 그냥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야? 그녀가 춤을 다시 하는 상황. 그래. 그럼 그런 내용이 다 주제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럼 맞잖아. 댄서가 다시 됐다. 그럼 다시 춤을 췄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확신을 가지시고 좀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없어? 예린이는? famous actress 되지 않을까? 그치, 위기 극복했으니까 춤이나 연애 활동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 그럼 이것만 이제 주제야? 여배우가 됐다가? 다 전체가. 공연한 건 춤춘 거 아니에요? 예. 왜 가만히 멀뚱히 있어? 그럼 얘도 주제 아니야? 왜 가만히 있어, 다들? 응? 그럼 마지막 문장은 주제 아니야? 주제예요. 주제야? 예린이는? 마지막 문장. 자, inspiration이 뭔 뜻이었어? 영감, 뭔가 감동이란 뜻이에요. 자, 인도 사람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으니까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쓰이는 단어가 다르고 스펠링이 다르고 다 필요 없고요. 해석했을 때 같은 의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해석했을 때 바로 같은 의미를 아는 친구들은 책을 뭔가 많이 읽어서 그동안 독해력이 쌓인 거고, 웬만한 친구들은 처음 읽자마자 같은 뜻이다 매칭 잘 못 시켜. 그러니까 여러 번 곱씹어 봐야지 그런 게 보인다고요. 이해됐어? 그럼 우리가 벌써 키워드랑 주제까지 잡았네? 그럼 혹시 파란 색깔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 돼. 파란색은 언제 쓰는 거야? 비극. 반대될 때. 우리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위기? 극복. 그러면 반대로 위기에 처한 상황들은 파란색이겠네. 그럼 injured in the accident. accident. 다시 시작. accident. 사고를 당했다. 그치. 여기부터 이제 위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럼 너무 많아 그러면. 그럼 또 뭐 있어요? 그럼 또 remove part of leg. 다리 잘라야 됐다. 그렇지. 또 있나? 예린이도 하나 얘기해봐. 예린 있어 없어? 예린은 뭔 거 같아? 그치. Dancing days were over. 춤추는 날 이제 끝남. 완전 위기야. 또 있나? Gangrene gangrene. Gangrene right in her. 그치. right. development of gangrene in a right leg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괴사의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결국 이 글은 얘들아, 반대로 위기 상황을 먼저 줬다가 정반대로 내용을 틀어서 하고 싶은 말을 맨 마지막에 깔았던 그런 글이구나가 이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몇 번부터 시작이야? 340. 그렇지. 그럼 이제 위에는 뭔가 도입이든 뭐든 다른 애가 들어가 있었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전개 방식을 좀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쌤이 얘기했어. 영어 이 지문을 전개 방식 할 때 첫 문장은 무조건 누구다? 도입이야. 근데 이 도입이 주제일까 아닐까까지 봐야 되는데 얘는 주제가 아니었지? 예. 그럼 그냥 도입에서 끝내는 거야. 만약에 주제
얘는 도입인데 주제기도 하네? 그럼 괄호 열고 는 주제까지 써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냅두면 돼. 됐지? 이 도입이네? 335가 도입에 대한 첫 내용이니까 1 괄호하고 이 내용을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직독직해 하면은 뭐 수단 찬드라는 춤을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요약할까? 그냥 춤을 사랑. 그렇지. 수다 찬드라 춤을 사랑하는 뭐 소녀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겠죠. 그럼 어쨌건 얘들아 주제가 340번부터 시작이라는 거는 336에서 339 요 중에 그 어떤 것도 주제라는 맥락이 들어갈 순 없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일단은 이 1 괄호에 대한 내용은 수다 찬드라라는 어떤 여자에 대한 소개 내용을 드러내주는 문장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 336 그녀가 16살 때 사고를 당했다. 이거는 어쨌든 간 도입에 들어간 내용은 맞겠지. 이 여자아이의 어떤 위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1 동그라미일까? 2 괄호일까? 2 괄호. 그치? 왜? 왜냐면 만약에 1 동그라미가 될 거라면은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춤을 사랑한다는 내용은 이제 안 나오고 위기 상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1 동그라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2 다시. 2 다시? 2 괄호. 그치. 그리고 요약하면 어떻게 할까? 그 소녀의 뭐야? 소녀의 사고. 그치.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이제 337번 볼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괴사를 발견했다. 그럼 얘는 예린이 생각하기에 3 괄호일까? 1 동그라미일까? 1 동그라미 왜?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 괄호만의 자세한 내용이니까 3 괄호라고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만의 작은 내용으로 1 동그라미로 해야지. 그거 뭐라 할래 예린아? 요약해서 뭐라 할래? 그치? 소녀의 다리 괴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서진이가 338번 얘기해봐. 그들은 선택권이 없었고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떤 전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맞을까? 얘는 2 동그라미.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소녀 다리 잘리. 잘리기 전에 다리 절단 이렇게 해주자. 그래서 다리 절단. 그래서 계속 그 사고에 대한 딥한 내용이니까 같은 동그라미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339번. 그것은 마치 그녀가 춤출 수 있는 날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있는 그것은 뭘 가리키는 말이야? 사고. 사고? 그군요. 다리 절단이지. 다리 절단한 상황 때문에 춤 이제 못 추는 것처럼 보였다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흐름 들어갈 거야? 3 괄호야? 3 동그라미야? 3 괄호. 괄호인 것 같아? 왜? 사고 이후의 모습을 했으니까. 사고 이후의 모습이야? 그럼 얘도 사고 이후 아니야? 얘도 사고 이후고? 아니잖아. 3 동그라미거든. 아니 얘들아 봐봐. 이걸 직독직해 하지 말고 춤추는 날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얘는 결국 그 사고의 뭐에 대한 내용이야? 사고의 다리 절단해. 그러니까 다리를 절단했기 때문에 춤추는 날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라는 건 이 소녀가 당한 사고의 무슨 내용이야? 피해. 그치 결과인 거잖아. 그럼 얘도 사고에 대한 내용이니까 3 동그라미로 들어가야죠. 사고가 아니라 다른 내용이면 3 괄호겠지만 사고에 대한 결과가잖아. 사고 결과를 보니 어떤 것 같았대? 춤을 못 출 것 같아. 그치 못 춘다가 아니라 못 출 것처럼 보임. 왜냐면 뭐뭐처럼 보였다는 건 100%가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 실제로 상황은 달랐고요. 여기까지가 도입이었죠. 그리고 340번부터 주제라며.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야 맥락을? 주제. 몇 번? 2다. 2 그냥 점 하고 이제부터 주제다. 큰 맥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340번은 그에 대한 첫 내용이니까 어떻게 전개가 흘러가면 돼? 1 하고 1 다 괄호. 바로 얘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서는 비유법을 썼는데 일단 비유법 쓰기 전에 뭐라 했어? prosthetic leg 이게 뭐였지? 그 의수. 그치 의족 다리니까 의족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처럼 보였대? 그리고 그리고 선샤인 내용 나오잖아. 예린아 어떻게 해석했어? 햇빛에 비추는
비쳤다고요, 햇빛이? breakthrough인데? breakthrough가 뭔 뜻이었어? break가 뭐야? 근데 뭐뭐를 통해서 그냥 뚫고 지나갔다는 거잖아. 뭐를? 먹구름을? breakthrough. 그치, 뚫고 지나갔다 하면 되잖아. 그치, 아니면 산산조각 냈다 하면 되잖아. break니까. 근데 어디에 있는 먹구름이야? 마음이. 마음이 어디 있어? 삶이잖아. 봐봐, 소리야, 쌤이 없는 난 집어넣어서 해석하지 말라 했잖아. 그치? 추측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네가 정확히 해석해야지. 그럼 지금 날씨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사과 얘기하다가 날씨, 햇빛, 구름 얘기 왜 나와요? 일단 쓰는 거야. 그녀 인생에 뭐가 사라진 것 같았대? 먹구름. 먹구름 이제 없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는 진짜 그 하늘에 떠있는 먹구름을 얘기하는 거겠어? 아니, 아니, 여기 있는 먹구름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어? 그녀 인생. 마음.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아니야. 그래, 얘들아, 봐봐. 지금 먹구름이라는 게 지금, 왜 이렇게 감 못 잡아? 왜 집중해? 어두워. 예. 그럼 일단, 어때, 느낌이? 다 부정적. 부정적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녀 인생에 있던 먹구름이 거쳤다는 건 뭐가 거친 거야? 부정이 같이. 그러니까 그게 뭔데? 이 얘기를 봐봐. 여기서 그 부정이 뭔데? 사고. 사고잖아요. 즉, 그 위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위기가 거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제문이라는 거예요. 위기 극복, 이 내용을 비유 표현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직독직기 하면서 먹구름이 없어졌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갑자기 구름 얘기 왜 나왔지? 비유적 표현이었나 봐. 근데 어두운 글이면 부정을 하니까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그런 막 의족다고 그 힘들었던 상황 얘기한 거겠구나.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부터 위기 극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요. 됐어요? 341번. 그녀는 춤을 계속 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얘 2괄호야, 1 동그라미야? 이 괄호야? 춤을 계속 추기 시작했다라는 건 뭐야? 다시. 그러니까 춤을 다시 추기로 했다는 게 뭐야? 위기를 극복. 위기를 극복한 거네. 그럼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니까, 얘들아. 먹구름이 거쳤다는 건 위기를 이제 극복한다라는 거구나. 그만인즉슨 댄싱을 계속 하겠다는 거구나. 나와야지. 그러니까 1 동그라미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얘들아, 진짜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얘들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다? 먹구름이 거친다는 게? 춤을 다시 시작. 다시가 아니지. 힘인데? 춤을. 계속. 다시라는 말은 어게인에 그런 거 없잖아, 수진아. 집어넣지 말고. 춤 계속 추기로 결정.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342번은요. 그녀는 마침내 유명한 인도 댄서 중 한 명이 됐다. 저건 뭐야? 이거는 이 괄호. 그래서 이 뭐를?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이제 위기 극복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인도에서 유명한 댄서. 그래, 유명 댄서도 돼.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있어요? 343번은요? 많은 국가에서 춤추고 여배우도 됐다. 이거는 이 괄호야 3 동그라미야. 3 동그라미. 당연하지. 계속 위기 극복이잖아. 그럼 너네가 쓰면 되고. 마지막 문장. 그녀는 현재 많은 사람들의 영감, 즉 감동적인 존재가 됐다. 이거는 이 괄호. 이 괄호? 아니면 3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연결어나 부사처럼 막 쓸모없는 데 그냥 버려요가 아니라 그런 애들한테도 의미를 잘 부여하셔야 되는 게 나우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이야. 근데 사고 당하고 위기 극복하는 거 다 무슨 시야? 과거시. 다 과거잖아. 다 과거잖아. 근데 오늘날로 지금 시간이 틀어온 거야. 오늘날로 이제 시간이 흘렀어. 그러면서 지금의 상태를 얘기해. 그런 걸 뭐라 그래? 그런 걸 뭐라 그래? 결론이라 하잖아요. 또는 결과라고 하겠죠. 그럼 상하고 결론 결과로 가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되잖아요. 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야. 너네 스스로 해오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지금 빈칸 채워 스스로. 다음 시간에 이거 안 해오면은 쌤 로직 수업 안 합니다. 다 틀려도 되니까 해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장난 아니고 한 번만 너네가 이 지문을 읽어서는 이거 못해 당연히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이거 몰라서 안 했어요가 아니에요. 한 5번 읽어보세요. 그럼 다는 할걸요? 그런 과정 없이 절대 고등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 노력이 있어야 더 높은 그릇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받으신 분들은 주제 요약문까지 해보세요. 둘 다 안 해왔으니까. 요 키포인트도 하시고. 한 2분 드릴게요. 그럼 주제만 좀 맞춰볼까요? 딱 됐네요. 자, 주제만 한번 맞춰볼까요? 이 글의 주제 서진이는 뭐라고 했어? 순다 챈드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유명한 댄서랑 여배우를 했다. 자, 봐봐. 주제라는 거는 결국 그 내용은 맞아. 그치?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맞아. 근데 주제는 절대 친절하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다 말해주지 않아.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실제로 시험 문제 됐어. 이 글을 주고, 자, 위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근데 1번에 그렇게 친절하게 다 주면 누구나 다 맞추잖아. 그지? 조금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비유법이나 아니면 빙 돌려서 약간 말해줘야 돼. 예린이는 뭐라 했어? 그 수다 찬드라에 뭐라 했어? 이런 식으로. 결국 춤을 계속 추고 여배우가 됐다는 게 위기 극복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함축시켜줘야 돼. 조금 덜 친절하고 덜 자세해야지 학생들이 잘 못 고르겠지? 헷갈리게끔 빙 돌려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수다 찬드라의 뭐 위기 극복 또는 아니면 이런 말도 안 쓰고 이 수다 찬드라를 그냥 우리가 인도에 있는 인도의 한 소녀의 위기 극복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 이해됐지? 그 주제 요약문 같은 경우는 주제를 넣으면서 위에 있었던 내용에 살을 붙이면 되죠. 예를 들어 어떻게 할까? 말로 한번 서진이가 해볼래? 이제 요약문이요? 그 말로. 순다 찬드라는 사고로 당해 오른쪽 다리를 절다. 바로 거기부터 내용 시작이야? 다시 할게요. 순다 찬드라는 춤을 매우 좋아했지만 좋아하는 소녀인데 소녀인데 사고로 당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함. 그리고 의수를 착용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댄서랑 여배우가 됐다. 너무 잘했는데 지금 그리고를 썼거든 서진이가. 그리고라는 연결어는 앞 내용이랑 뒷 내용이 이어질 때 쓸까 반대일 때 쓸까? 이어질 때 쓰지. 근데 지금 서진이가 그리고 앞에다가 다리를 절단했다라는 내용을 썼고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의수를 착용하고 댄서랑 배우가 됐다라고 얘기했어. 지금 그리고라는 연결어를 뒤쪽으로 앞이랑 뒷 내용은 같은 내용이야 정반대야.
정반대지. 그니까 쓸 거면 그리고를 쓰면 안 되지. 하지만. 그치.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어에 대한 우리가 파악도 잘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교재를 한번 볼 건데, 얘들아, 우리가. 요 지문에 대한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쌤이 영어 보기도 다 우리말로 해석을 분명히 해오라고 했었음. 뭐야? 근데 어떻게 답을 골라왔어? 응? 지금 1번부터 5번 선지에 있는 것 중에 모르는 단어에는 지금 밑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쌤 근거 문장도 밑줄 쳐오라는데 했어? 해보세요. 뭐해, 서진이는? 너 교재도 안 갖고 왔어? 어디서 숙제를 하고 온 거야? 너가 숙제 못했는데 교재는 어디 갔어? 왜 자꾸 학교에 가져가요, 서진아? 자꾸 두고 못하는데, 응? 집에서 미리미리.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쌤이 지난번에 숙제 내주기 전에 얘기했는데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라는 이런 문제들은 밑줄 친 문장을 그냥 직독직해 한다고 해서 바로 이 내용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문제로 냈겠지. 한번 이렇게 얘만 읽는다고 해서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이런 우리가 문제의 유형을 뭐라 하냐면 함축,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의미, 파악 또는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장만 읽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뭘까를 찾아내는 건데 그러면 이 문장만 읽었을 때 뭔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는 왜 모르겠니? 앞 내용이랑 뒷 내용. 아니 만약에 내가 봐봐. 지금 햇빛이랑 먹구름 얘기 왜 나왔어? 진짜 날씨에 대한 내용이었어? 아니었지. 이거 무슨 법 사용한 거였어? 비유법.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어떤 박스에 꽁꽁 숨겨놓은 걸 함축이라는데 주로 비유법 같은 걸 쓰면은 그렇단 말이야. 비유법을 썼기 때문에 대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유법이라는 걸 우리가 국어에서 왜 쓸까? 문장 풍성하게. 문장을 좀 풍성하게 꾸며주거나 강조하려고. 너네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어떤 내용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나 강조하는 표현을 쓰겠어? 제일 중요하거나 제일 하고 싶은 말에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표현을 쓰겠지. 근데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말은 결국 뭐에 속하는 거야? 주장? 주제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뭔 내용인지 모르면 이 문장 제외하고 주제문을 하나만 찾으면 바로 뭔 말인지 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지문에서 이 먹구름을 뚫고 지나간다. 우리가 방금 다 읽었기 때문에 얘가 뭔 말인지 알지. 그럼 먹구름을 뚫는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거친다라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부정적인 내용은 당연히 주제가 아니겠고 밑에 쪽에 있는 여기 4, 5, 6번 요 부분이 근거가 되는 부분이겠다. 맞죠? 예. 집중. 그럼 여기서 먹구름을 뚫고 지나간다라는 건 결국 이 여자가 뭐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그 여자가 다시 할 수. 뭘? 춤을 다시 할 수. 그래, 댄싱을 다시 한다라는 거겠구나. 그게 결국은 먹구름이 거치는 한마디로 위기를 뭐 하는 거야? 극복한다라는 거니까. 위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5번 한번 해석 달아보겠습니다. 1번. Her leg started to heal. 얘를 이거 해석해봐. 그냥 자기가. 그치, heal. 치료하다라는 뜻이 치료되기 시작했다. 아니었고요. 다리, 뭐가 희망적인 내용은 맞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2번. 서진 해석해봐. 그녀는 춤을 다시 시작했다. 다시. 그녀는 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하다는 말이 대체 어딨어? 막 집어넣지 마세요. 다시 해보세요. 캔의 과거의 푸사. 그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녀는 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말이 어딨어요, 대체? 스타트가 없어요, 지금. 댄스 어떻게 해석해? 춤. 아니지. 애초에 봐봐, 서진아.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인 걸 집어넣어야 해석을 똑바로 할 수 있어. 쿠드 같은 애들을 무슨 동사라 해? 그 조동사. 그럼 뒤에 뭐 나와?
동사원이. 그럼 얘가 동사로 쓰였다라는 거잖아. 예. 그럼 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석해? 춤추다. 춤추다라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녀는 다시 그는 다시 춤을 추기 춤을 다시 그녀는 춤을 다시 추기.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가 그동안 너무 없는 단어로 막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말 되게 하니까 이게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뭐뭐? 뭐 할 수 있다. 과거인데? 할 수 있었다. 그럼 왜 순서를 막 섞어? 얘네들이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녀는 춤을 출 수 있었다. 그렇게 해야지. 또다시. 아, 그렇잖아. 없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이제 학교에선 다 틀렸다고 한단 말이야. 이 문장을 해석해보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오답이야. 빵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럼 일단 얘가 정답이 되겠고요. 3번. She changed her career. 요거 예린이 해석해봐. change it. 그런 말은 어디 있어? 또 뭐뭐 해야 했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 너도 다시 해. 그녀는 change it 해서 바꿨다. 그냥 과거야. 그 다음. 그치. 그녀의 직업을 바꿨다. 아니었죠. 댄서 계속했고요. 4번. 서진 해볼 거야. She 그녀는 decided. 결정했다. 뭐 하기로 결정했어? To accept her fate. to accept 뜻 모르죠? fate는 뭔 뜻이야? fate는 모르잖아. 그치? 그니까 교재를 바꿔서 필기해야 카드에 적죠. 자, 요거 예린이 둘 중에 아는 단어 있어? 둘 중에 아는 단어 있어? accept랑 fate? 뭐야? 오, fate는 운명 맞아. destiny 같은 거야. accept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진이가 해봐. 그녀는 결정했다. 뭐 하기로? 운명을 받아들이기. 그치. 그럼 여기서 그녀의 운명은 사실 다리가 잘린 건데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계속 부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지. 그니까 아니고. 5번 예린이가 해봐. She followed. 뭘 따랐대? The doctor's advice. 그치. 근데 의사가 충고해준 내용이 있어? 없어? 일단. 없어. 그니까 뭐 의사의 충고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예 없었던 내용인데. 그니까 일단 2번이 정답이다. 됐죠? 그게 2번 문제도 똑같이 이런 문제인데 결국 비유법 사용한 거니까 주제문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2번 문제 위에 써 예린이도 그렇고 주제문에 밑줄 쳐오기. 너네가 생각하는 여기가 주제문이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주제문. 한마디로 근거 문장에 밑줄 쳐오기. 똑같습니다. 1번 위에도 써 있었을 거야. 2번 위에 똑같이 썼고 똑같이 해봐. 그리고 영어 보기 해서 이것도 이렇게 쓱 괄호로 묶고 해석 따라오기 있어. 무조건입니다. 해석 따라오기. 자, 아직 워크북 집어넣지 마시고요. 방금 그 보기랑 워크북에서 우리 구문 분석 파트에서 몰랐던 단어 있으면 그거 일단 카드에 적어주세요. 그것까지 적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5예요. 5-5.